안녕하십니까. 개미문명입니다. 또 한 주가 이제 끝나갑니다. 자, 금요일, 마지막 분석 영상을 올리고, 또 주말에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그동안 또 제가 분석해드렸던 종목들 또 두루두루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에 앞서서, 자, 이제 금통위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자꾸 시장에서는 파월이나 이 미 연준에서 보내는 신호를 굉장히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자꾸 그거를 곡해해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미들 꼬셔가지고 자기도 또 털고 나오려고 하나, 이런 말들을 제가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어쨌든 미국 연준은 원래 자기들이 얘기했던 대로, 원래 자기들이 그렇게 유지해왔던 그 인상 기조대로 발표를 한 거예요. 0.75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내년에도 계속 금리는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일개의 그냥 개인 유튜버도 안 울고 있는 내용을 왜 미국의 그 경제 전문가라는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저는 자꾸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얘들이. 그렇게 곡해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시장 기대치를 살짝 높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고 시장에 그런 뭔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왜 시장에 기대를 안겨주냐 이 말입니다. 기대를 안겨준다는 말은 그것이 곧 그게 현실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감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냥 놔뒀으면 이미 파월이 이번에 11월 달에 0.75를 발표하고 앞으로도 이만큼 올릴 거고 강력하게 긴축을 해 나갈 것이다. 원래 이미 그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었다면 실망이 없었을 거란 얘기지. 왜 자꾸 차트를 망가뜨리냐 이 말입니다. 자꾸 변칙을 쓰고 자꾸 왜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자꾸 왜곡을 하냐 이거죠. 조금 답답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면 충분히 조정을 받을 거고, 시장이. 예? 충분히 조정을 받을 거고,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선반영을 다 하고 이럴 건데, 자꾸, 전문가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꾸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러면서, 괜한 이상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했다가, 급등했다가 또 다음날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시장이. 그들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다른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돈이 씨가 말랐어요. 뭘 할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게임스탑처럼 공매도가 막 그런 루머를 돌리고 자기들이 공매도를 숏을 치고 이럴 때 개미들이 뭔가 확 진짜 합심해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리면서 공매도 걔네들을 혼을 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시장이에요. 돈이 없어. 지금 씨가 말랐어요. 이런 와중에서 그들 거의 이 경제 그리고 이런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진짜 사기캐 수준의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자꾸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상한 말 자꾸 올리고 근거도 없는 말 올리면서 자꾸 기대 심리를 만들고 그랬다가 다음날 또 폭락시키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합니다. 예. 왜냐면 그들의 한마디 그들이 쓰는 컬럼 이런 거는 굉장히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그들이 자꾸 그런 어떤 지위를 조금, 남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편익을, 뭔가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미문의 저의 어떤, 그냥 음모론적인, 그냥 생각이고, 좀 그 정도로 좀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그냥 매 맞을 때, 매 맞으란 얘기지. 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완화, 무슨 금리 인상에 완화니, 이상한 소리 자꾸 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확대 해석하지 않고 곡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빨리 이제 분석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보시면은 지금 다시 7,5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7,500원 선을 끌지 안 끌지 제가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이제 요 하락이 자 7,500원 어떻게 버텨내는지 7,500원 알로 뭐 내려갔다가 올라오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에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보고 이번에 좀 결정은 7,500원에 대해서 그 이제 지지선을 끌지 안 끌지 이번에 좀 판단을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뭐 7,500원 선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예, 꼭 7,500원 딱 잘라서 7,500원 아니더라도 어쨌든 7,500원 그 안팎에서 근처에서 뭔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번 이제 지지선을 예,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너무 이제 거시경제가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거래량도 진짜 너무 뭐 이날 뭐 잠깐 뭐 FDA 미국 FDA의 뭐 사전 미팅 뭐 회의가 뭐 확정이 된니 뭐니 별 대수롭지 않은 뉴스에 잠깐 뭐 반응을 했다가 다시 싹 반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시적 경제 환경 경제 바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재긴 호재죠.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죠? 근데, 지금 일단 12월 14일 날 이제 사전 미팅을 확정적으로 잡았다.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뭔가 확정적인 이런 이제 사전 미팅 날짜가 나오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시간을 두고 이게 끝나고 나면 몇 개월 안에 또 다음 절차를 해야 되고 또 다음 절차 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뭐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기간적인 어떤 절차들이 있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번에 하는 저번에 우리가 이제 자신 철회했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걱정돼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걱정일 거예요.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FDA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것을 그게 이번에 유럽 EMA에서 이제 자신 철회했던 그것과 동일하지 않나. 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뭐 중간에 얘들이 이제 유럽 EMA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반영을 해서 미국 FDA 이걸 진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이걸 진행해서 이제 사전 미팅을 왔는지 이걸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이거를 신청하고 진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중도 변경 같은 게 이게 뭔가 데이터를 훼손시킬 수 있고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추후 보완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 EMA 부분을 소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바이오 자체가 제가 이런 것들이 벌써 임상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이 내용을 얘기할 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 약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 앞에 이제 그런 배치 문제, 동등성 입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FDA도 살짝 걱정이 되긴 해요. 조금 그러니까 우격 따짐으로 이제 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이다. 우리 논리는 논리적이다. 라고만 우기지 말고 설사 논리적이어도 그들은 기관이고 그 사람 몸에 들어가는 약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의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의 의심도 안 들게끔 조금 약간 돌아가더라도 한 방에 가라 이 말이죠. 조금 돌아가더라도 한 방에 가야지 또 그냥 같은 자료를 가지고 또 똑같은 걸 가지고 들이밀고 막 무조건 습득해 이렇게 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게 한 번은 EMA는 그렇다 치더라도 FDA까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솔직히 조금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좀 미련한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진짜 조금 뭔가 기업의 어떤 역량이 좀 의심될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EMA는 그럴 수 있어요. 이미 한 거고 이미 결과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와가지고 뭔가 그걸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EMA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FDA도 EMA보다는 늦게 신청을 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은 EMA에서 진행했던 그것과 동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굳이 그대로 그거를 FDA에 접목하면 FDA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상대방의 역지사지를 입증해 본다면 제가 EMA도 제가 예측을 할 때 그들 심사관이 재심사를 한다 해도 심사관이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입장, EMA를 이제 대변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한다는 EMA 측이다 이거죠. 근데 앞에서 다른 EMA가 부정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다른 심사관이 바뀌었다가 그걸 부정해버리면 EMA가 EMA를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명분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빠르게 어쨌든 자진 처리한 건 잘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두드려 맞았지만 잘했습니다. 그걸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 EMA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걔들도 뭔가 자기의 체면을 살리면서 우리가 처음에 그걸 부정적 의견을 냈던 거는 맞았고 이번에 너희들이 똑바로 해왔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수가 있지 하면서 뭔가 그런 어떤 근거 자료를 똑바로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FDA도 마찬가지예요. EMA에서 반려했던 그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들이밀고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냥 말로 그냥 나불나불 거려가지고 FDA 걔들을 한다. 설사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다고 하더라도 FDA에서 승인해 줄 것 같아요. EMA에 제출했던 진짜 자료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온다면은 FDA도 체면이 명분이 없어요. EMA에서 부정적 의견을 했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자신 처리한 그 똑같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해달라 하면은 FDA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사전 미팅이라는 것은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청자와 그것을 심사하는 그런 기관과의 그 의견을 좁히기 위한 미팅이에요. 좀 이런 미팅을 좀 잘해서, 잘 준비해서 좀 이번에는 좀 주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것이 매출로 연결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 회사가 진짜 약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그냥 단순한 우리 스타트업, 그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입증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바랍니다. 준비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걸 그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드리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진짜 멍청한 거예요. 설사 이미 FDA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그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다. 한들 EMA에서 자진 철회를 너희들이 했을 경우에 이미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FDA 쪽에도 임상을 다시 하든지, 예, 어쨌든 과정이 같기 때문에 결과가 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다. EMA 제출했던 자료랑. 이거 정말 멍청한 겁니다. 너희들이 1년을 해왔던, 2년을 해왔던, 뭐를 해왔던 간에 중단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중단시키고 다시 바로 된 과정을 거치고 그래야지 바로 된, 그러니까 과정이 다르니까 당연히 결과도 다르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어쨌든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진짜. 뭐 과학자니 뭐니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회사에 뭐 1명, 2명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지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 EMA까지는 제가 이해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또 좋은 어떤 기업이고 경험을 쌓고 뭐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또 배웠고 지금 이게 EMA 절차가 이렇구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 이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예? 그런 어떤 경험적인 어떤 게 또 쌓이고 그런 것도 자산입니다. 어쨌든 FDA도 좀 그런 거 잘 준비하셔갖고 어설프게 얼처구니 없이 이상한 포인트에서 놓쳐가지고 좀 안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EMA에서 했던 그런 똑같은 자료를 제발 FDA에 제출 안 했었길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때 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결과를 운에 맡기는. 말했잖아요. EMA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걸 FDA에서 승인할 리는 만무합니다. 절대 같은 자료 내면 안 된다. 정말로, 제발. 아무튼, 이거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예, 모아이면 그런 어떤 바이오 어떤 업종의 그 특징이고, 일단은 기술적인 것으로는 제가 일단 7,500원, 요번 하락에 지지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지지선을 한번 다음번에는 꺼도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거래량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가 말했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줘야지 의미가 있다. 그것이 없는 한은 다 뭔가 뜬구름 잡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날도 거래량 안 받쳐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반납과 더불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추가 하락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집니다. 자꾸 하루하루 너무 목매달면서 보면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종일 매일매일 이게 올랐을 때도 그냥 별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래량 제가 안 터지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 마음이 또 안 그렇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그러면 못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쉽지 않죠? 예? 맞아요. 장기 투자 쉽지 않죠. 장기 투자 하려는 뭔가 마음 자세, 투자하는 자세, 이게 좀 미흡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하루하루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노력을 하세요. 사람 마음이 안 그래. 그냥 자꾸 손이 가. 새우깡처럼 자꾸 손이 간다. 그렇게 자꾸 본능이 그렇다. 어쩔 수 없다.
나는 개미라서 자꾸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하지 말고, 좀 그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세팅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당장 12월에 어느 정도 그건 있으니까 조금, 그리고 뭐 파월 아저씨가 어쨌든 전체적인 긴축 강도는 조금 줄일 수는 있으나 속도나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상 기조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갈 것이다. 그런 거를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채권 시장도 굉장히 좀 안 좋고, 뭐 채권 시장은 좀 설명하기가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제가 채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12월 달에 어쨌든 사전 미팅 보는 것들이 있고, 좀 최장암 관련해가지고 요런 뉴스들도 아마 한 그쯤 해가지고 또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좀 힘들지만 좀 계속해서 조금 너무 하루하루 이렇게 좀 에너지, 정력 이런 거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요런 그림이 아직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내려놓고 좀 마음을 비우고 좀 기다려달라,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다음 그 종목들을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NC소프트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NC소프트 뭐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개별적인 어떤 이유보다는 대부분이 다 그냥 최근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한 상황. 하지만 상단의 지지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대부분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트는 NC소프트 차트인데, 지금 얘네들 이렇죠. 자, 지우고 다음 종목 동부하이텍도 보시면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으나 지지선 못 뚫고, 또 지우고 다음 종목 넘어가면은 박셀바이오는 또 바이오, 헬릭스미스, 박셀바이오,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다 이래요. 지금 다 뭐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지지 라인이 있다. 거기 좀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이게 보시면은 그래도 헬릭스미스나 우리는 뭐 이만큼 이미 떡락을 해가지고 밑에서 약간 횡보하는 듯한 차트 모습이지만, 얘는 아직까지도 급격히 내려오다가 그냥 이 경사만 달라졌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적으로. 예, 그런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도 여전히 밑에 어떤 지지선은 있어도 계속 하락하는 어떤 추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같이 망했어도 조금 이런 미묘한 차이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종목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바닥을 찍고 올랐으나 지금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지지선 못 뚫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이래요. 지금 현대모비스 똑같아요. 현대모비스도 어떤 바닥을 찍고 올랐으나 어떤 지지선 못 뚫고 있죠. 제가 이 선 못 뚫 거라 제가 말씀드린, 이 선 전 고점을 뚫기는 힘들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금방 이제 현대모비스 또 두산퓨어셀 볼게요. 두산퓨어셀도 보시면은 바닥 찍고 올랐으나 지금 뭐 여기는커녕 지금 여기도 지금 아직 못 갔죠. 예. 지금 다 이래요. 지금 종목들이. 그래서 개별적으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거시적 경제 환경,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못 버는 기업이고 다
다 지금 그 거시적 경제 환경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고, 지금 회사채나 뭐 국공채나 뭐 이게 모든 지금 채권 시장들이 지금 뭐 강원랜드란다. 강원도 레그랜드 뭐 그거 더하기 또 최근에 또 흥국생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권으로 건설사에서 금융권 지금 건설사들도 지금 전부 다 채권이 안 도니까 돈이 안 도니까 다 공사 중단하고 예 지금 자기 금융사들도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너희들 돈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돈 조달이 힘들고 조달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느 회사채는 예를 들어서 초단기 회사채긴 하지만 이자가 65%, 예? 65%가 말이 되는 그거예요? 이자예요? 이 정도로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강원도 거기 딱 스타트 끊고 흥국생명 터지고 건설사들 막 다 공사 중단하고 이러면서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국가도 믿을 수 없다 할 정도인데 이게 무슨 회사채 이런 거를 뭐 이자를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도 지금 빌빌빌빌 못 버는 기업들도 빌빌빌빌 차트가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개별적으로 뭔가 분석을 얘네들이 뭐 게임 개발이 이렇고 앞으로 출시될 뭐 새로운 NC소프트 게임이 이렇고 뭐 매출이 이렇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거시적 경제 환경에 대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시적 경제 환경이 있다고 필요 없고 나한테 와닿지도 않는 그런 얘기 필요 없고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그래서 맨날 며칠을 언제쯤 이게 얼마까지 오를 거냐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 거냐 정확하게 그것만 얘기해달라. 카카오 언제 반등하냐 그것만 궁금해 하신다면 그냥 주식 다 팔고 주식시장에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아직도 이 난리를 겪으면서도 뭔가 깨우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재작년에 이 코로나 때 이때 내가 정말 주식을 잘못 배웠거나 그게 다른 유튜버 때문이든 본인이 잘못 그냥 그렇게 했든 어쨌든 내가 정말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배웠구나. 근데도 이 난리를 겪고도 아직까지 주식 유튜버들 영상을 보면서 뭐 언제 뭐 오른다 조만간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뭐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다. 뭐 조만간 뭐 이만큼까지 오를 것 같다. 반드시 반응합니다. 뭐 세력이 뭐 들어왔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막 되지도 않는 놈이 뭐 네가 뭔데 무슨 파월이 어쩌고 저쩌고 미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중국이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유럽이 어쩌고 저쩌고 영국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뭔데? 네가 뭐라 얘기하면 내가 들을 것 같냐 그런 얘기하면? 뭔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 영상을 보고 있냐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절박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얘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봉하는 경제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 뭐 연불리,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상승장에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연불리 그 사람들 내 영상을 봐서 뉴스에 나온 것도 봤고 지상파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보면서 와 진짜 저래 스타 애널리스트가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진짜 실력 개뿔도 없어요. 뭐 또 부동산에 또 누가 있어? 이상우 있잖아요. 이상우. 예? 또 무슨 뭐 얼음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와.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틀렸든 맞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거야. 아니면 구독자
분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되든 부동산 상승장, 주식 상승장은 뭘 해도 맞추는. 근데 그들이 맞췄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제 전문가니, 뭐 주식 애널리스트니, 뭐 부동산 전문가니, 뭐 이런 사람들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죠? 그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상승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들 중에서는 부동산이 아직도, 왜냐면 주식은 숫자로 나오잖아요. 수치화돼서 정확하게 수치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뭐 연불리 뭐 완전 요즘에 뭐 기가 다 죽어갖고 애가 완전히 뭐 굉장히 뭐 말할 때도 굉장히 막 의기소침하게 말하고 소심하게 말하고 자신감 없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 그 상승론자 전문가들은 아직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에 아홉 명 이상이 아니 열이 모두가 봐도 지금은 개떡락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이 상황에서도 아닙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주 자신감 넘치게 당연히 밑에 댓글은 완전 욕을 완전 싸잡아 드시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뭐 구독자 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꼭 상승하는 것만 맞춰야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하는 걸 맞춰도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 맞췄다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본인들이 대응을 했었다면 고마워하겠죠. 뭔가 팔았는데 많이 떨어졌어. 그럼 고마워하겠죠. 근데 제 방송을 영상을 보고도 네가 뭔데? 니 뭐 되나? 네가 뭐 금리 인상 네가 뭘 하는데? 미국 경제 뭐 물가 달러 금 채권 네가 뭐 아는 게 뭔데?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액션 취할 것 같냐? 근데 내 말대로 뭔가 떨어지고 내 말대로 뭔가 조정을 받고 내 말대로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내 말대로 떨어지고 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도 고마워 맞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르는 것만. 왜? 부동산 그런 거 이제 주식을 이런 거 보고서는 내가 무슨 주식이 있다는 얘기고 주식이 오르잖아요? 영상 안 봅니다. 유튜브 이거 안 찾아봐요. 왜 찾아봐? 오르고 있는데 기분 좋은데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뭔가 내가 손실이 커지고 이러면은 절박한 심정을 찾아보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근데 그 찾아봤던 내용들이 안 좋은 내용이야. 나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팔아래. 웬 듣보잡 유튜버가 팔아래. 근데 안 팔았어. 마이너스 30%니까. 근데 시간 좀 흐르니까 마이너스 45%가 됐네? 근데 이 사람이 맞춘 거잖아, 그 유튜버가. 맞췄지만 고마워하지도 않고 왜? 내가 액션을 안 취했기 때문에. 근데 액션을 취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근데 다른 주식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상승하고 무조건 반등합니다. 무조건 이만큼 오릅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독자 수도 팍팍팍 늘고 설사 안 올라도 오늘 안 올라도 내일 오릅니다. 이번 달 안 올라도 다음 달 오릅니다. 올해 안 올라도 내년에 오릅니다. 제가 진짜 실력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기 어디쯤 바닥에서 사라 하고 여기 어디쯤 꼭지에서 어디 지점에서 팔아라 하고 다시 어느 지점에서 사라 하고 다시 이 사이클 다시 꼭지 어느 지점이 되면 팔아라 하고 이게 실력이에요. 여기 할 때도 사라 하고 여기서도 사라 하고 여기서도 사라고 사라 그냥 무조건 그냥 주구장창 사라는 거야. 10년 내내 20년 내내 그냥 사라고만 하는 거야 무조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상승합니다. 오르고. 오르면 오른 대로 더 오릅니다. 더 오릅니다. 더 태우세요. 더 많이 사세요. 사람들은 자기 부정, 내가 틀렸다는 것을 부정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호도 그렇고, 얼음 공장, 백순간, 그 사람도 그렇고, 연불리도 그렇고, 많죠. 부동산 전문가들 이름을 내가 하나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어떤 의견이라도 참고를 하셔라. 아, 네가 맞췄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라도 어느 정도 맥락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투자 판단에 좀 참고를 하면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행동을 해라. 지금은 이 세상 끝날 것 같은, 제가 꼭지부터 사라, 바닥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바닥 제가 근처다. 여기서 더 떨어져도 바닥 근처다, 지금이 바닥이거나,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바닥 근처다. 아까 제가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줬다면, 이렇게 했다면, 그냥 여기 어디쯤이다, 그냥. 여기는, 바닥, 완전 바닥은 아니었어도, 여기 어디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하려고 하지 마라.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팔아야 내 돈이라니까요.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도 있잖아요. 내 손에 딱 돈을 쥐는 게 아니면은 절대 돈을 번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 내일 다음 달 내년 초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쳐 나가 진짜 힘들어요. 내년 연말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년 연말까지는 그냥 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다만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는데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그 전방위적으로 터지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다르고 당연히 그 깊이에 따라서 회복하는 것도 다르게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불꽃이다 이러면서 내가 가을 랠리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을 랠리를 지금 못 달리고 있죠. 저도 할 말은 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꾸 그런 부분들이 괜한 기대치를 올렸다가 실망감 그냥 놔뒀으면 그냥 예측대로 그냥 파월 하시는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설레발을 치다 보니까 실망감이 돼버리는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이러면서 자꾸 시장을 뭔가 망가뜨리는 자꾸 역할을 한다 이거죠. 시장 전문가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시장 분위기는 내년 말까지 그냥 인하라는 얘기 저희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내년까지도 인하 얘기하지 마라.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은 경기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집값 안 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를 해도 집값 안 오릅니다. 어쨌든 자꾸 하루하루 좋은 소식 없나, 좋은 일 없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년 말까지는 계속 이 분위기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큰 어떤 위험, 리스크, 진짜 반드시 올라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그것, 바로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 그래서 제가 이번 가을 랠리 요게 된다면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고 이때 비중 조절을 쫙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개떡락을 했을 때 다시 진입을 할 것이다. 요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에너지와 정력과 돈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마시라니. 아무튼 오늘 조금 답답한 마음에 자꾸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자꾸 차트를 요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조금 짜증이 나서 오늘 조금 좀 횡설수설을 좀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영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